차지할 정도입니다. 또한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도 석탄발전소 61기가 국가 전체 배출량의 30%를 배출합니다. 따라서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은 석탄 발전을 줄이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석탄 발전 감축 정책은 매우 미흡합니다. 지금도 신규 석탄 발전소 7기가 건설되고 있고 30년 넘은 노후 발전기도 계속 운영 중입니다. 석탄 발전량은 계속 늘어나고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석탄 발전 감축을 위한 3가지 세부 과제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늦어도 2040년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석탄화력 발전을 완전 종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국가 석탄화력 종결 시점 확정과 단계적 폐쇄 로드맵 수립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미 영국 2025년, 네덜란드 2030년, 그리고 석탄의 주산국인 독일도 2038년까지 석탄화력 완전 퇴출 시점을 발표하고 감축 절차를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석탄 발전에 따른 환경 피해가 전기 가격에 반영되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석탄 발전이 경쟁력을 상실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석탄 발전의 환경 피해 비용을 2030년까지 100% 내부화해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현재 3%에 불과한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서 2026년부터 시작하는 4차 계획 기간에는 100% 유상할당이 실시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미세먼지가 심각한 12월부터 6개월간 61기의 석탄발전소 중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순서로 석탄발전소의 최대 절반의 가동 중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30기의 발전 용량은 약 14.6기가와트로 여유 발전 설비 용량과 수요 자원 용량을 감안하면 전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제입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수립해야 됩니다. 도시, 특히 수도권에서의 미세먼지 배출은 경유차가 22%, 경유를 사용하는 선박 및 건설 기계가 20%로서 각각 1위와 2위 배출 비중을 차지합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경유 소비가 휘발유 소비의 2배를 넘을 정도로 경유가 생산과 소비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경유차 퇴출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우리는 이미 경유차가 990만 대를 넘어섰고 올해 1000만 대를 넘을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경유차 감축과 관련한 4가지 세부 과제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교통에너지 환경세 조정을 통해 휘발유와 경유 간 상대 가격 비율을 최소 OECD 평균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경유세 인상과 더불어 적극적인 경유차 규제, 그리고 조기 폐차 지원을 함께 추진한다면 비교적 단기간에 경유차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교통에너지 환경세로 확보된 세수에 대한 세출 구조 조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연 17조 원에 달하는 세수의 80%가 교통시설 특별회계로 기속되어 도로 건설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환경부문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경유차 조기 폐차와 친환경 화물차 구매 보조금 등 교통부문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 우선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운행 중인 경유 화물차의 친환경차 대체를 촉진하기 위해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경유세 인상 효과를 반감시키고 재정 부담을 늘리는 유가 보조금 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 폐지하되 노후 경유 화물차 폐차와 친환경 신차 구입에 대한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 외국과 같이 전기차 의무 판매제를 도입하고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내연기관차 퇴출을 위한 판매 금지 로드맵을 구축해야 합니다. 경유차를 생산 단계에서 규제하지 않고 배출 저감 장치를 지원하거나 폐차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도심 미세먼지 해결을 지연시키는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네 번째 과제입니다.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해 수요 관리와 에너지 효율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력 소비 증가가 지속되고 있고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과 이행이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OECD 주요국은 2000년 이후에 에너지 소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한국의 1인당 전기 사용량 증가세도 OECD 국가 중에 가장 빠릅니다. 에너지 소비량 역시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은 OECD 평균 대비 40%가량이 높습니다. 에너지 효율을 측정하는 에너지 원단위도 OECD 35개국 중에서 33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려스럽고 참담한 상황이고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에 에너지 수요 감축과 에너지 효율 정책 강화를 위한 4가지 세부 과제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사회적 비용과 에너지 전환 비용이 반영된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해서 에너지 소비 감축을 이뤄야 합니다. 전기요금 현실화에 동반되는 사회적 갈등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둘째, 에너지 감축 목표가 명시된 국가 에너지 효율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연도별 실행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에너지 공급 목표가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에너지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도를 평가해야 합니다. 셋째, 최종 에너지 소비량의 62%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최저 효율제, 에너지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 등의 규제는 물론이고 실질적인 세제 혜택 등 재정 지원도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정책을 다양화하고 실행력을 높여야 합니다. 주택 단열 효율화 사업 추진, 신축 건물에 대한 에너지 인증제 도입, 2020년 공공부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2025년 민간 건물 제로에너지 건축물 건설 의무화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과제입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위한 원전 감축과 안전 확보, 핵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입니다. 우리는 여러 차례 원전 사고를 통해서 사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핵발전 기술의 한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원전은 정상적 운영 과정에서도 유해한 방사성 물질을 배출하고 핵 폐기물을 발생시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24기의 원전을 운영 중이고 4기의 신규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기의 원전 중 12기는 활성 단층이 있는 경주, 울산, 부산, 대도시 인근에 분포해 있고 이들 지역은 경주 지진 이후에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되고 있어서 국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또한 아직까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핵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이 아직 없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사용 후 해결료를 모두 원전 부지 내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점점 포화 상태에 달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에 원전 감축과 안전 확보를 위한 5가지 세부 과제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운영 중인 원전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다 적극적 역할이 필요합니다. 둘째, 연약 안반에 입지해 있고 지하수가 계속 흐르는 중저준위 핵폐기장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됩니다. 셋째, 사용 후 해결료의 안전한 저장과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서 기초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넷째, 가동 원전의 안전성을 세계적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규제 기준을 강화하고 설비를 보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5째, 대도시 인근 노후 원전의 조기 폐쇄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상 에너지 전환 포럼이 제안하는 5대 중점 과제와 그 세부 과제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상기시켜주는 그런 발표가 아닐까 합니다. 해야 할 과제가 이렇게 많다는 건 우리가 좀 더 신발끈을 다시 조여맬 필요가 있다는 걸 의미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오랜 시간 기다리셨는데요. 이제 작년 1년간 에너지 전환에 애써주신 각계각층의 분들에게 에너지 전환상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에너지 전환 포럼에서는 이런 에너지 전환상이라는 것을 마련을 했습니다. 올해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1회 에너지 전환상 시상식을 갖는 해가 될 텐데요. 아까 우원식 국회의원님께서 수상하신 것처럼 의정 부문이 있고요. 또 지방자치부문, 에너지 신산업부문 이렇게 세 부문으로 나누어서 한국의 에너지 전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과 단체에 드리는 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시상은 에너지 전환상 선정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종근 고문님께서 수고해 주시겠는데요.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근 선정위원장님으로부터 간단히 선정 취지와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예. 자료도 없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취지에 대해서는 지금 다 잘 들으셨죠? 그리고 저희가 나가는 방향에
맞는 분들을 지자체 단체장님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중에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전기 쪽을 이렇게 국가에서 하는 일을 돕고 있는데 그런 것도 참조하고 또 우리 여러 대표님들 그 다음에 사무총장님 모시고 몇 주 전부터 준비를 하고 또 서울대학교에서 마지막 그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지자체 아까 저희들 큰 문제 중에 하나가요. 예를 들면 발전사업 같은 거 허가하는데도 결국은 지자체 단체장들의 그 협력 없이는 최종적으로 그 실행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받으시는 군수님들 또 앞으로 우리가 모셔야 될 군수님들 또는 지자체 단체장님들에게 협조를 부탁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그동안 잘하신 거에 대해서 이렇게 격려도 해드리고 또 저희가 존경의 마음을 표시하는 그러한 상의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저희가 여러분을 선정을 했고요. 앞으로도 우리 회원님들이 좀 의견을 내셔서 이것이 저희가 목표하는 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 수상이 될 수 있게끔 또 의견도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건 첫 번째라서 저희가 여러 가지 균형의 문제라든지 지역의 문제라든지 또 당의 문제라든지 이런 해결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같이 힘을 합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이렇게 같이 노력하십시다. 일단 취지와 경과를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패와 또 화분을 준비했는데요. 그 취지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패가 여러 가지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도 있고 다양한 소재를 사용했는데 저희는 일부러 나무로 된 걸 골랐습니다. 자연에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상패를 원했고요. 또 이 상패에는 상을 받으시는 분의 얼굴을 새겨 넣었습니다. 보시면서 스스로 너무나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상호 그 로고 이런 걸 같이 넣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꽃다발도 이렇게 함께 드리는데 꽃다발 집에 갖고 가서 며칠 있으면 다 시들었어요. 그런 것보다는 오늘 식목일이고 또 항상 무언가를 심고 가꾸자 그런 마음을 담아서 화분으로 화초를 준비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 너무 세심하게 준비했죠? 네, 그러면 지금 시상식을 가질 텐데요. 연장자 순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봉화 군수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방자치부문 봉화 엄태한 군수님이신데요. 1995년 민선 초대 봉화 군수를 시작으로 세 차례 민선 1, 2, 4기에 세 차례 임기를 거치면서 민선 4기에는 보급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선도적으로 주도해서 청사 에너지 절감 분야에서 매년 30억 원의 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셨습니다. 민선 7기에 당선되신 후에는 전국 최초의 분양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 모델을 기획하여 진취적으로 추진하고 계십니다. 네, 상패 내용을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회 에너지 전환상 지방자치부문 엄태항 귀하는 봉화 군수로서 공공시설 및 주민시설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다양한 주민 참여형 발전사업 개발,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제도 개선 제한 등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이 지역사회와 상생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여하였으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19년 4월 5일 사단법인 에너지 전환 포럼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상패와 축하하고 받으시고 일단 사진 촬영부터 하시고 수상 소감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상 받은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대를 안 했는데 저는 조금 전에 속에 있었습니다만은 95년도에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있을 때 초대 2대 봉화군수를 하고 한 번 쉬었다가 또 4대 때 하고 8년 쉬었다가 또 이번에 또 4번째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4번 다 무소속으로만 이렇게 당선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나이도 있고 이래서 출마할 생각이 없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이 우리 농촌을 일으킬 수 있다. 또 사실 우리 지역에 뭐 공장이 오겠습니까? 산업체가 오겠습니까? 그런데 땅값이 싸고 또 햇빛이 좋고 하기 때문에 아마 태양광 이런 거를 도입을 해서 주민 소득으로 연결시킨다면 주민의 인구 감소도 막아주고 또 기농 기촌인들도 소득 있는 걸 끌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런 생각으로 이번에 다시 출마를 했는데 당선됐습니다. 처음에 시작한 것이 와서 보니까 우리 지역에 이제 주민 갈등이 심해요. 큰 산들을 넓게 사서 거기 좀 비싸게 사서 그냥 대량으로 태양광을 설치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반대 대모를 하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그걸 우선 이제 외지 기업인들이 오는 것을 좀 막고 이 자산을 봉화 국민 농민들에게 농해 소득이나 노후 보장 이런 걸로 이제 돌려보겠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3년 이상 거주하는 주민이 할 때는 모든 규제를 이제 예외로 하는 그런 걸 하고, 그 다음 기존에 이제 크게 시작하고 있는 그런 업체가 있었어요. 우리 국가에서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소가 있습니다만은 그 너무 주민이 미약합니다. 무슨 20%에다가 공사비 4% 해가지고 또 공사비가 산정할 수 없는데 업자들이 공사비를 많이 불가놓은 것에 대해서도 우리 주민들이 대책 없고 하니까 우리 직접 그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100kW씩 잘라서 개인별로 다 이렇게 주는 방법을 하는데 기존에 115MW를 한 업체가 있었어요. 그 업체가 협상을 해서 60% 이상을 100kW 잘라서 주민에게 나눠줘라. 우선순위를 정해서 아파트 분양하듯이. 그래서 그 허가를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진행 중에 있고요. 또 농촌형 태양광, 그러니까 축사나 버섯 재배사나 농가용 창고나 이런 데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농해소득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군에서 컨설팅도 해주고 융자도 알선해주고 또 그 여러 가지 기술적 지원도 해주는 그런 단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영농복합형 이렇게 해서 버섯 재배사를 지으면서 또 이제 그 위에 태양광을 하는 그런 이제 사업도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학생들이 돈을 100만 원 갖고 있다든지 노인들이 뭐 한 돈 1, 2천만 원 가지고 이자돈 쓰는 사람들은 투자할 기회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에게는 도로부지나 하천부지, 주차장 위나 상수도 뭐 수원지 뭐 이런 데다가 공공시설을 여기다 이제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이렇게 고배당을 해주는 정기예금의 한 3배 이상의 배당을 해주는 그런 주민 직접 참여형 펀드, 태양광 펀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법적으로 좀 봉화 국민만 드는 게 안 되는 거 하고 뭐 학점금지를 줄 수 있는 게 안 되는 그런 문제를 지금 컨설팅과 연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그 기획 입지 그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걸로 이제 우리는 주로 산지가 많습니다. 산이 한 83% 되기 때문에 거기다 우리 군에서 직접 그런 단지를 만들어서 기업체인데 주는 게 아니라 각 주민에게 이렇게 소득을 나눠서 주겠다. 이렇게 주민들이 아주 찬성을 하고 그랬는데 그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제도 바뀌어 버렸어요. 산지하면 뭐 가중치로 인접치로 줄인다. 무슨 일시 전용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복구비를 뭐 예치해라. 그래서 이제 여러 사항이 많은데 그런 걸 여기를 통해서 제가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시행을 해서 계획 입주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가중치도 좀 해주고 또 이렇게 나중에 일시전응하는 그런 문제 좀 해결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펀드 문제도 지역에 우리는 농협이란 말군가 있는데요. 그런 데가 참여를 못하던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지역 이제 금융기관이 참여를 해서 그 펀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준다면 제가 목표하고 있는 우리 봉화군에 1.5기가와트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0가구 이상의 그런 혜택을 가도록 하겠다 이런 목표가 있고요. 또 근래 이제 양수발전소가 이제 봉화로 오고 있습니다. 그 500메가와트인데요. 물을 이제 우리 조수지를 산 위에 하고 밑에 만들어서 밤에 전기 남을 때 끌어올렸다가 모자랄 때 내려오는 일종의 그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요. 그걸 한 개를 하면 아마 한락발전소 한 개를 안 줘도 되는 그런 거 있는데 거기 산에 하니까 또 산림청에서 그 자기 소유라고 또 허가를 안 해줘요. 그 산림청에도 그런 걸 좀 해서 저희들에게 그 국유님도 그런 거 할 때는 좀 해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제가 이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상소감 잘 들었습니다. 얼마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으면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활동을 하셨으면 모든 내용을 저렇게 다 숙지하시고 저렇게 말씀을 해주실까 정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예. 지금 일단 자리에 들어가셨다가 이따 또 단체 촬영이 있거든요. 그때 같이 나오시고 개별 촬영 다 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그때 다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요 또 지방자치 부문인데요. 이번에 수상하실 자치단체장은요 전남 영광 김준성 군수님이십니다. 네, 군수님 무대 위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영광군은 백수 영산면 일원의 신재생 에너지 개발의 일원으로 전국 풍력발전 단일 권역 최대 규모의 발전기 76기와 태양광 150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 중에 있고요. 전남개발공사 주관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등 해상풍력 중심의 신재생 에너지 산업 진흥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영화 독전 아시나요? 그게 독전의 배경으로도 나왔던 지역이고요. 저는 사실 백수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상패 내용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두 개별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1회 에너지 전환상 지방자치부문 영광군수 김준성. 귀하는 영광군수로서 육해상 풍력발전과 태양광 확대 보급,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힘쓰는 한편 지역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으로 지역 사회의 에너지 전환의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여하였으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19년 4월 5일 사단법인 에너지 전환 포럼. 예, 상표와 축하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반갑습니다. 저는 영광군수 김준상입니다. 오늘 에너지전환 포럼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 이런 뜻깊은 자리에서 지방자치부분 에너지전환 수상을 받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영광은 풍력이 76기에 180메가와트가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어제 또 우리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오셔가지고 또 준공식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영광에는 앞으로 또 해상풍력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은 해상풍력이 앞으로 준공이 되면은 전국 국내에서는 아주 큰 신재생 메카가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영광에는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아주 풍부합니다. 또 영광 굴비와 또 모신 송편이 아주 유명하고요. 또 우리 영광에는 오늘 이번 4월 19일부터 고구사리 굴비 축제가 또 열리게 되고요. 또 500년 역사를 갖고 있는
단오제 행사가 있습니다. 또 불갑사회가 우리 전국에서 최고 군락진 상사 축제가 있고 또 9월 달에 국제 모빌리티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영광에 오셔가지고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도 한번 느껴보시고 많은 추억을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영광군에는 원전 6기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전 다른 지역과 달리 신영광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 어떤 지역보다 원자력이 폐로가 가장 빨리 이루어질 지역인데요. 원자력을 넘어서서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지금 다른 원전이 입지한 새 지역에 대해서 모범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영광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해서 프로젝트를 했었거든요. 원전을 뛰어넘어서. 네, 다음은 지방자치부문 마지막 부문입니다. 두고두고 해야 되나요? 예. 충남 당진 김홍장 시장님이십니다.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장 시장님께서는 민선 6, 7기 당진 시장이신데요. 행복한 변화, 살기 좋은 당진이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저지,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물질 감축 추진 등 지역 에너지 전환을 통한 에너지 자치분권 기반 조성과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 계십니다. 상패 내용 다시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에너지전환상 지방자치부문 당진시장 김홍장. 귀하는 당진시장으로서 석탄화력발전소 에너지전환과 송전선로 주변 지역 주민보호,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시민이 이끄는 에너지전환 특별시라는 비전을 수립해 에너지전환형 지방자치 행정의 모범을 보였으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19년 4월 5일 사단법인 에너지전환 포럼 상패와 축하하금 받으시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시장님들 수상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에너지전환 포럼 1주년을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영광스럽게 저에게 상을 주셔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포럼을 잘 이끌으시는 홍성호 대표님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당진시는 충남 15개 시군 중에 가장 서북단에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넓은 바다가 있고 또 넓은 평야가 있고 넓은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우리 당진의 산업단지는 현대제철과 당진 동서발전, 에너지와 철강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석탄을 약 5분의 1을 당진에서 소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 배출량이 영광스럽게 2014년 제가 7월 1일 취임하면서 보니까 영광스러운 1위를 했습니다. 약 한 19만 톤을 연간 생산하는데 이 지금 이제 좀 떨어졌습니다. 한 3위로. 이렇게 하기까지는 우리 시민사회들이 그간에 많은 노력들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 상은 우리 당진 시민과 특별히 시민단체 운동가, 활동가들이 이 상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 저로서는 우리 시민과 우리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함께 이 영광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당진시가 에너지와 철강 중심의 이 산업구조에 취약한 구조인데요. 앞으로 대기오염물질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저희 당진시를 2035년까지 가장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게 제가 하고자 하는 행정의 가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시는 지속가능 발전 이행계획의 최상위 정책 기조를 가지고 금년부터 지속가능 발전 담당관을 개방형직으로 모시고 전 부서가 연동해서 이 지속가능 발전 이행계획을 실천해 나갈 것이고요. 특히 저는 지금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부회장을 맡아서 저희들이 2017년부터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회를 발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9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50개 지방정부들이 참여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제 좀 전에 가신 우원식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회의원님들의 협조 그리고 정부에 대한 건의 4가지를 했습니다. 오늘 아까 목표한 부분 대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지금 국회와 정부하고 함께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민사회와 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또 국회가 함께 거버넌스를 이루어서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첫 발을 좀 내디뎠으면 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포럼과 논의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그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고 저희 당진시가 여러분들과 함께 앞장서서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력들을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과 함께 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일단 돌아가셨다가요. 이따가 마지막에 단체 사진 찍으실 때 다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종훈 선생님도 이제 돌아가셔도 될 것 같고요. 예, 다음은요. 이제 지방자치 부문이 끝났고 신산업 부문입니다. 신산업 부문의 시상은 홍종호 상임 대표 공동 대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일단 대표님 나와주시고요. 신산업 부문에서는요 2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수상자 주식회사 해줌입니다. 예, 공동 창업자 김종규 이사님이 수상하러 오셨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줌은 국내 태양광 확산 및 보급과 기술 발전에 기여해 왔는데요. 태양광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해서 일반인이 쉽게 태양광 관련 정보를 접하고 사업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에는 대한민국 환경에너지 경영부문 대상을 받았고요. 2017년 누적 50억 원의 기관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했습니다. 네, 상패 내용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제1회 에너지 전환상 신산업 부문 주식회사 해줌. 기사는 에너지 신산업 강소기업으로서 온라인 기반 태양광 플랫폼 개발 및 공유,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 참여,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시스템 개발 등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에너지 전환 산업 정착에도 기여하였으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19년 4월 5일 사단법인 에너지 전환 포럼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술 책임자 김종규라고 합니다. 저는 공학 공부해서 말이 그렇게 능숙하지 않은데 상 받고 오면 된다고 해서 왔는데 이런 말을 하게 되어서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에너지 전환을 잘 하려면 정부나 그 시민사회나 기업이 다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분야에서 앞서 나가는 것보다는 정말 다 같이 한 발 앞으로 나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거를 갈수록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이제 요즘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이나 뭐 아리백 관련된 이슈로 회자되는 것들도 많은데 이런 제도들이 실제로 재생에너지 확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학생